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집 좀 사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은 선생님이 평소에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문제집에 관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하나요? 그리고 문제집으로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몇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래, 너는 어떤 문제집으로 그동안 공부를 했었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이 막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아니 뭐 문제집을 이만큼을 꺼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엔 한 4권, 5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제집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세상에 제대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집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 첫 부분은 열심히 풀었어. 근데 뒤로 갈수록 깨끗해. 모든 책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말이 즉슨 어떤 문제집 한 권을 진드감치 풀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느냐? 일단 문제집을 사긴 샀으니까 다 끝내긴 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한 권씩만 가져오라 그랬어. 그 4권, 5권 되는 한 문제집 다 가져오지 말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집부터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제집이 완전히 다 끝나면은 그제서야 두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고 그거가 끝나면 세 번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 차례차례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문제집 좀 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선생님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문제집을 사지 말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집을 더 많이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것만 사, 한 것만. 여러분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딱 한 것만 사서 그 문제집을 끝까지 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일단은 한 번은 다 풀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람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그 안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혹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첫 번째, 일단은 해답,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거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래도 뭔가 좀 어정쩡하다?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해설지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니? 자, 그럼 요 해설지,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해설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물론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은 해설지에 해설이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해설지를 한번 쓱 읽어보는 걸로 요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쓱 넘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잖아? 여러분들 못 풀어요. 여러분들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 차라리 선생님한테 물어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눈으로 그냥 해설지를 쓰고 읽고 지나가는 거라 그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서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아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경우에 혹은 혼자 공부할 때는 해설지를 참고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그것에 의존하지 마라. 해답지는 웬만하면은 채점할 때만 써라 라는 조언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 뭐 해설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든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 듣고 아 그냥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구나 넘어가지 말고요. 그 문제를 죽자사자 다시 한 번만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 번만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스스로 풀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유형의 문제는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풀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진짜로 소화할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학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방법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라 그랬니? 문제집 더 많이 사지 마라. 한 권을 풀더라도 제발 문제집을 끝까지 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 일단은 해답지, 해설지를 일단 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습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뭐라 그랬죠? 해답지 보고 끝? 아니죠. 선생님한테 답변 듣고 끝?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풀고 또 풀어봐라. 요게 바로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 한 권이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확실하게 늘어난 수학 실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말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거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집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몇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선생님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우후.